6강을 시작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에디트 모드에 대해서 배운 뒤에 나선형 계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에디트 모드는요, 섬세하게 해보려면요, 공부할 게 진짜 많은데요. 블렌더 베이스 일러스트에서는 에디트를 많이 손댈수록 손해이기 때문에 효율이 좀 안 좋아요. 이것도 제가 최소한의 정도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앞에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뇌를 쓰는 것 포기하기. 이것보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보다 더 깊은 정보는 이 강의에서 익숙해지신 다음에 검색하시면서 적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나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오브젝트 모드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탭을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이 탭이에요. 그리고 에디트 모드 위쪽을 보시면요. 여기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요. 우리 그림을 그릴 때요. 그림도 잠시만요. 여기 점, 그리고 선, 그리고 면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죠. 블렌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요게 점, 그리고 이게 선, 요게 면인데요. 버텍스, 엣지, 페이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통틀어가지고 메쉬라고 부릅니다. 자, 잠시만요. 그리고 이 에디트 모드는요, 요 오브젝트 있죠? 요 큐브요. 이 큐브를 이렇게 점으로 제가 조금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선. 자, 이제 선을 골라 볼게요. 선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면 한 두 개 골라볼까요? 요렇게 귀엽네요. 이렇게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사용해서 형태를 변형할 수 있는 모드인데요. 에디트 모드가요. 이게 한번 파고들면은 되게 좀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이걸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고 싶은데 공부하는 게 초반에는 좀 그림의 완성도를 올리는데 오히려 이 시간을 소모하는 게 많이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최소한으로 해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블렌더 베이스 일러스트는 버텍스, 엣지, 페이스 이 메쉬를 사용해서 리소스 그리고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선과 명암을 추출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요, 그림에 자신감이 없는 만큼 이 에디트 모드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에디트 모드에서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는 평균적인 기준을 저도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자기 그림 스타일에 맞춰서 몇 번 작업을 해보셔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아티스트 분들마다 노하우가 아주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으로는요. 라인 아트 위주로 그리실 때는 요 선 있죠. 요 와이어프레임으로 봐서 이 선 자체를 리소스로 쓰니까 좀 고생해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는 노력 대비 효율이 나오거든요. 퀄리티가 좋아져요. 하지만 이게 에디트 모드에서 이 선을, 점을, 면을 많이 손대서 형태가 섬세해질수록 이게 라이팅을 할 때는 좀 괜찮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서 제가 여기 네, 요걸 보죠. 이런 곡선 같은 것들 이렇게 선이 좀 많아지면은 요 녀석들을 다 좀 지워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곡선 같은 이런 것들은 따로 그림이 어울리게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리고 이게 지우면서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지우는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털선 같은 것들도 좀 생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디트 모드에서 그렇게 막 엄청 시간을 많이 들이기보다는 단순한 형태를 선택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드에서 제가 좀 잘 쓰는 것들을 알려드리긴 하지만 꼭 자기 그림에서 적용해 보시면서 '아 나는 어떤 스타일이 더 맞는구나.' 하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 설명 들어갈게요. 여기 버텍스, 엣지, 페이스를 다시 보시면요. 요게 단축키는 넘패드를 쓰시는 분들 있죠. 잠시만요.
키보드 이미지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여기 이 넘패드를 쓰시는 분들은요, 여기 있는 숫자 키 1, 2, 3 이걸 쓰시면 돼요. 근데 넘패드가 없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이전에 제가 요 에디트 프리퍼런스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있는 걸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요즘은 키보드를 그렇게 막 큰 걸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저처럼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이 좀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살짝 TMI를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걸 쓰거든요. 기계식 키보드예요. 8비토. 지금은 촬영을 위해서 저소음 키보드를 쓰지만 제가 원래 그 손이 좀 예민해가지고 제가 쓰는 키보드로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비싸고 텐키리스가 안 나와요. 또 책상도 작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블렌더를 공부하려고 할 때 여기 있는 요 넘패드 키보드, 이제 조그만 거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이걸 샀어요. 저처럼 효율 생각해가지고 역시 블렌더 공부하려면 넘패드가 있어야겠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지 마세요. 저는 블렌더 단축키 때문에 이 넘패드를 사시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림 쪽에서는 그래도 제가 머리를 잘 굴리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쓰기 때문에 바보 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넘패드가 있어도 이 넘패드의 카메라, 그러니까 오브젝트 모드에서 요 1, 2, 3, 4, 5, 6, 7, 8, 9 이게 카메라 단축키잖아요. 이 카메라 단축키가 절대 안 외워져요. 늘 헷갈려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숫자 키에 여기 이 1, 2, 3 이게 점선면이라는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결국 그냥 얘네들을 클릭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넘패드 키보드 저는 그 서랍에 집어 넣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웬만하면은 단축키 쓰라고 권유 드렸잖아요. 근데 요것 때문에 넘패드를 산다는 학생분들이 가끔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사지 말라고 해요. 너무 돈 아깝다고. 네. 그래서 저 같은 문제 혹시 있으실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좋아하는 키보드 쓰시고 여기에 적응하세요. 그리고 또 이 기억력 문제로 에디트 모드에서는 저는 몇몇 개를 제외하면은 요 왼쪽에 있는 도구바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왜냐면은 블렌더 베이스 일러스트 제작 단계에서 블렌더는 그림 제작의 초반 단계에 있죠.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블렌더 단계의 설명도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가 이 에디트예요. 에디트. 왜냐면 오브젝트를 아무래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좀 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카메라겠죠. 여기서 라이팅도 하고요. 그런데 요 단계를 다 거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드로잉이에요. 포토샵, 뭐 클립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오잖아요. 블렌더로.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과정 때문에 다시 이 에디트 모드랑 서먹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같은 버튼들이 오브젝트 모드랑 에디트 모드에서 다르게 적용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맨 처음에 스페이스바 알려줬었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애니메이션 재생키가 활성화돼가지고, 제가 이거를 일단 애니메이션 안 쓰시는 분들은 좀 잘 누를 수 있으니까 이 스페이스바 설정을 좀 바꿔달라고요. 네, 이게 오브젝트에서는 애니메이션 재생키이고 저는 지금 이거를 쇼컷으로 바꿔놨는데, 자,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제 잠시만요. 이게 편집할 오브젝트가 없다고 오브젝트 모드로 안 넘어가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에디트 모드로 제가 넘어왔는데요. 자, 요러면은
이제 여기 나이프 있죠? 여기에 나이프가 있는데 이 나이프의 실행 완료키가 스페이스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에디트 모드는 메모를 좀 더 꼼꼼히 하시고 그다음에 마음을 비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머리 좋으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기본적인 건 먼저 알려드리고 좀 이따가 제가 도구바를 알려드릴게요.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자, 계속 자아라고 하는 것이 좀 민망하긴 해요. 네. 자, 여기 이제 오브젝트 모드와 에디트 모드에서 오리진 차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럼패드 끄고, 키보드 이거 다 끄고, 그리고 이것도 좀 지울게요. 자, 여기서, 에디트 모드에서도요, 여기 Shift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오브젝트들, 여기서 메쉬라고 나와 있죠? 이걸 추가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메쉬라고 나왔죠? 여기 이렇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오리진은 여기 하나만 있는 거 보이세요? 에디트 모드에서는요. 이 바깥에 제가 큐브를 하나 추가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게 하나의 큐브 그리고 여기는 두 개인데 지금 선택이 같이 돼 있죠? 에디트 모드라는 게 이 오브젝트 하나의 형태를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큐브를 제가 이 에디트 모드 안에서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오리진 값은 하나예요. 이제 떨어져 있다고 해도 같은 물건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처럼 보이지만 좌표값이 요거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컵 두 개 아니면은 뭐 책 두 개 이런 거를 세트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이동할 때에는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회전하거나 아니면은 스케일 값을 추가할 때에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에디트 모드 안에서 오브젝트를 생성해 가지고 덩어리가 좀 커졌다. 지오메트리가 좀 이 오브젝트들이 관리하기 불편한 위치에 오리진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셋 오리진 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로 다시 센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배웠죠? 뭐 두 개 단위로 쓰고 싶으시면 괜찮아요. 그리고 다시 기존에 있는 거 제가 요거를 삭제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이걸 제가 점으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요거를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보면은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 뜨죠? 맨 위에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동을 누를게요. 그리고 삭제도 보여준다고 해서 삭제 눌러보고 그러면은 분명히 여기 영역을 선택해가지고 제가 삭제를 했는데 이 뒤에 이걸 삭제하고 나서 또 뭐가 이렇게 남아있죠? 에디트 모드에서는 이 점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오브젝트 모드 제가 넘어가서 이전 강의에서 제가 이렇게 실린더 같은 걸 추가했을 때 여기에 아래쪽에 뭐 뜬다고 했죠? 아마 add 실린더라고 여러분들 화면에도 떠 있을 거예요. 여기 왼쪽 아래 작게 팝업되는 창이 있는데 누르면 커져요. 요게 지금 이 버틱스, 라디우스, 뎁스 이렇게 이 오브젝트와 관련된 설정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큐브랑 겹쳐서 잘 안 보이니까 다시 할게요.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왼쪽 아래 팝업 되었던 창이 사라지는 거 보이셨죠? 문제는 이 창이 사라지면은 다시 안 켜져요. 구성된 면의 개수나 아니면은 크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창인데 이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창은 이 오브젝트, 이 메쉬를 처음 생성할 때만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삭제했던 때처럼 이렇게 뭐 다른 데를 클릭한다거나 하면은 사라지거든요.